다음은 한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우. 참 미치겠네. 한우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이 보도를 보고 여기다 한번 끼워놓고 싶었어요. 뉴질랜드 총리가 저신다 아던이라는 뉴질랜드 총리가요. 나 지쳤다, 힘들다, 사퇴해버렸어. 부러웠다는 거죠. 아이 사람 눈치 빠르네.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나도 사실 그런 경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번아웃이라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지쳐가지고 저는 번아웃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 번아웃 된다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퇴를 해버려. 윤석열은요? 출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어 스태핑 없앤 뒤로. 언론에서 얘기했었죠. 도어 스태핑 없앤 이후로 22일째 정도 그때 봤습니다. 그런데 이틀 빼고 20일은 다 지각했습니다. 번아웃이 어딨어 지금. 어? 다 지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해야지. 수가 있죠? 도어 스태핑 이후에 어떻게 20일을, 그것도 22일 중에 20일을 지각할 수가 있죠. 이거 하나하나 팩트체크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또 이렇게 달력 모양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대통령 업무가 우리 그거만 기사 보셨죠? 업무 너무 많아 줄일 것이다. 하루에 6, 7개. 그 기사 기억나시죠?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업무가 겁니다. 너무 많아 줄인다고요? 그래 줄여서 하루에 3, 4개 업무만 감당합니다. 3, 4개도 많은 거죠. 거의 한두 개 하더라고요. 본인이 3, 4개만 하고 싶다. 그때 7월 달에 번아웃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현직에 있을 때 명절에 이제 뭐 책 읽는 거 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백종원 뭐라 뭐 우리 일 잘해 뭐 이런 건 하고 자빠졌으니까 어쨌건 윤석열 뭐 전 뉴질랜드가 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너무 지쳐서 번아웃 상태가 되는데 윤석열은 블랙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그러네. 뭐 외교 나가서도 뭐 술과 음식이 준비가 됐네 안 됐네 이러고 있으니까 뭐. 자 넘어가시고 지금 이런 보도는 보셨을 거예요. 남아도는 한우 수출로 속값 하락만다. 아이고. 나 이거 보는 순간 갑자기 빡이 확 치는 거야. 한우가 남아돌아. 수출로 속값 하락을 막겠다는 게 저게 뭔 짓일까? 여러분 이거 뉴스 딱 제목을 보자마자 화가 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고기 값이 한우 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수출해 버릴까? 달리 말하면은 니들은 소고기 먹지 마. 뭐 그거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저희가 한우 갈비를 이제 선물 받아서 가져갔거든요. 저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가족들 다 있어서 정말로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러면서 말은 했죠. 저는 밖에서 일할 때 간을 먹어요. 말은 했는데 솔직히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사 보고 진짜로 빡까지는 표현을 좀 그런데 정말 속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빡까지 빡친다 이런 표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속값이 떨어져 갖고 극단적 선택을 한 농민도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구조의 문제면 정부가 이걸 풀러서 한우를 싸게 먹게 해드리겠다. 다만 산지에서 속값은 조금 더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완충만 하면 되는데 유통 단계가 벌써 6, 7단계가 될 정도면 이걸 수출해서 막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유통 단계가 6개에서 8개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 유통 비용이 54%예요. 유통 비용만. 그러면 유통 단계를 한 2, 3개만 줄여도 산지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호주산 소고기가 우리가 상당히 싸게 먹잖아요. 그 유통 단계가 우리나라는 6단계에서 8단계, 호주는 2단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품질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유통 단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을 정책을 내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은 지금 산지에서 속값은 완전히 이게 폭락하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계속 폭락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민들은 정말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할 지경에 다다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 한우 그러면은 팔자 해외 팔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한심해요. 이 농민들 어떡합니까? 지금 한우 경매가가
35% 정도 떨어진 거예요. 35%면은 10,000원 하던 게 지금 6만 5천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대략.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한우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는 거의 원가도 안 나오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가는 떨어져 봐야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도표 한번 볼게요. 저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은 유통 비용이에요. 전체 한우 가격 중에 유통 비용이에요. 54%, 55%입니다. 저거 바꿔내겠다는 얘기는 안 해. 희한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저 소고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 거예요.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우 뜯지도 않은 걸 버려놨더라. 그건 정말 아주 일부일 거고. 네. 저 한우를 맛있게 꺼먹는데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가는 힘든데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진짜 1, 2천 원 내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극이 생기는데 이거를 자꾸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물가 인상 막겠다고 하면서 돼지고기 관세를 내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돼지고기 관세는 이미 거의 다 없는 건데 그걸 내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세워놓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 한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한우 수출해버릴 거야. 니들은 먹지 마. 뭐 정말 이런 얘기를 모르는 어떻게 것 같아요. 하지? 이걸 정말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인가? 왜 우리 국어 교과서하고 역사 교과서 이미 10년, 20년 전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서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교육부 문화부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금만 진짜로 1분만 들었어도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할 텐데 이것도 전문가 의견 최소한 본인의 보좌진의 의견만이라도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오는 보고서라도 한 줄만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 소비자 가격에는 도축 비용, 가공 비용, 물류 비용, 인건 비용, 마진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한우 가격은 산지에서 폭락해도 소비자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우 식당에서 가끔씩 사 먹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엄마 올라오셨을 때 작심하고 한우 이렇게 좀 사드리잖아요. 근데 식당의 가격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한우를 사오는 건 좀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네네. 식당에 가서 한우 가격 사 먹으려고 그러면 떨어집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언밸런스는 누가 고쳐줘야 되냐면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 하실 때 식당에서 별로 안 사 먹어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소고기 하면은 그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럴 때 안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소고기 사 먹으니까 나눠주면 안 된다. 나 저런 모자란 자가 그래가 그때 난리 났었죠. 맞아요. 자영업자 주제에 소고기 먹어서 죄송합니다. 소고기 먹는 게 죄인가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치인의 그 말 한마디가 본인은 그냥 무능하다 우리 언론에서 한번 때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정말 상처를 받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진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일반 국민이 한우를 먹느니 너희들 같은 그 아래 것들이 한우를 어떻게 먹어? 수출해버릴 거야. 난 이렇게 느꼈다고. 그 사람들 지갑에서는 한우 뭐 1인분 해야 내가 오늘 좀 웬만큼 먹어봤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 지갑에서 고작 해야 그래 몇십만 원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좀 예.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자, 근데 반대쪽에 있는 훌륭한 정치인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요. 전 국민 80%한테 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핀셋 지원이라고 하는 그거 지금 띄웠는데 사람이 잘 몰라요. 핀셋 물가 지원금. 무슨 말이냐? 물가가 올랐으니까 국민들한테 그만큼 좀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도 못 먹게 하는 윤석열과는 좀 비교가 되지요. 하위 80% 가구에 총 5조 원. 그래서 그 1,700만 15만 원에서 음. 40만 원씩 차등 지급하겠다 요건데 요게 지금 차등
물가 지원금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뭐 선별 지원, 보편 지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네. 민주당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9개 읽어주세요. 1.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2. 저신용 서민 신용대출 정부 보증 지원. 3. 이자 감면 프로그램. 4.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5.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 가계부채 3대 대책. 6. 핀셋 물가지원금. 7.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8. 매입 임대 대폭 확대. 9. 부동산 PF 연쇄 부도 방지할 배드뱅크 설립.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띄우고는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윤석열 쪽에서 받아줄리 만무한데 그래서 아마 그 6번째 있는 핀셋 물가 지원금도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 받아들이긴 되게 힘들겠지만 다른 논란을 떠나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쉽게 표현 소고기 사 먹고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100만 원씩인가 받았죠. 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기 사 먹고 그러면서 내수가 확 활력이 돌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그 내용을 자료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언론 보도 한 군데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공론화되면 좀 논의도 이어지고 좀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가스비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건 서민들의 몫이지 뭐 부자들이나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가스비 오른다고 해서 큰 부담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민생 지원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 부자 감세한다고 해서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또 이번에 건설사들에서 뭐 미분양 아파트까지 정부가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언론까지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 얘기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아서 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거기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전에 신년 기자회견 때 많은 지금 우리가 정책을 내놓은 서민 핀셋 지원, 물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2가지 그 전에 약간 살짝 메시지 나온 것 중에 2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한다. 우리가 지금 변동 고금리잖아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러면은 정부가 좀 지원해줘서 아니면 정부가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고정으로 저금리로 서민들이 훨씬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월급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사람들 월급인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수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과 2, 300을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삶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대부업체라고 하죠. 사금융 업체에 몰린 그거 코로나 아까 이후에 9개 리스트 좀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많습니다. 네. 정말로 사금융 내몰린 저신용 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때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때 당시에도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담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보증을 해서 서민 대상을 지원 보상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이거를 정책을 시행을 해봤고 그분들이 그 빚을 다 갚은 걸 봤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본 것들이에요. 해보고. 그럼요. 네. 자, 여러분 어쨌건 간에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차원보다는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되게 신기한 게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종부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야 그거 뭐 환영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막상 나한테 가스비가 오르니까 그때서 이제 무릎을 치는 거야. 그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 아까워, 부자들 세금 내기 싫어 해서 뭔가 국민을 속이는 정권하고 아니 왜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 가스비 이렇게 안 올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포필 질림이라 하려나? 국가의 의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띄웠잖아요.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기본주거, 기본금융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위원장입니다. 이거 기본사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 직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아니 왜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고 기본주거를 제공하고 기본금융을 하고 하지? 국가의 역할이라고요. 본인들은 열심히 사시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서 놓고 국가가 뭘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이 편한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들이 쥐뿔 넣으면서 우리를 실수 쳐주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도 기본적인 주거와 뭐 대출 같은 이런 기본 금융들이 해결이 된다면 내가 번 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시 경기는 좋아질 수 있고 기본적인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의제인데 이런 것들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특히. 맞아요. 이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의제라는 거에 저는 정말로 공감을 하거든요. 이거 뭐 그전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가 당대표가 되고 지금 뭐 대선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 야권의 당대표입니다. 지금 당장 눈속임으로 정권의 이 현재 이제 이슈를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기본사를 2050년까지 비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제시를 안 하잖아요. 원래는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이 틀을 완전히 우리가 좀 국민의 시야를 바꿔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지. 윤석열은 그 연휴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교 나가서 사고를 대빵 치고 와서는 연휴에는 백종원보다 요리를 잘해. 이런 메시지는 내고 자빠졌으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게 국민에 대한 태도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듣고 보니까 되게 열받는 거예요. 한우 소고기값 폭락 수출해버릴 거야. 도대체 이게 뭐하는 놈들일까요? 약간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뭐 국제사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적, 한우 남아? 폭락했어? 그럼 팔아. 이게 단순한 논리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우가 맛있긴 합니다. 한우가 맛있긴 해요. 한우를 드셨네요. 아니, 못 먹은 지 오래되니까. 3년 전에 먹어봤어. 한우가 맛있기는 해. 이번에 새날박대쪽 대표님이 나한테 한우 보내긴 했는데요. 자, 근데 한우가 맛있긴 해요. 한우랑 아주 맛이 유사한 게 미국산 소고기. 이게 이제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호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소이긴 하죠. 보통 방목에서 키우는데 호주에서 소를 들여올 때 그런 주문도 있다고요. 한국산처럼 키워달라. 그러면 이제 운동시키지 말고요. 방목시키지 말고 사료 먹여서 키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우가 맛있긴 하죠. 네. 한우 먹어본 사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많이 드시오.